안녕하세요. 구독님들, 시청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에 제가 아무래도 구독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제가 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영상 댓글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독하신 바람에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영상을 올려드리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혹시 그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또 살림하는 미국 아빠가 사라졌나, 왜 갑자기 잠수를 탔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전북 진안이라는 곳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격리가 돼버렸어요. 정말 이걸 예상하지 않고 왔는데, 우선은 아버님께서 아직 돌아가신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요양원에서 아직도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인데,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아버님이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그 병원으로 들어올 수 없게 완전히 막아놨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제가 격리 상태라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급하게 오기 전에 그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리를 듣고 갑작스럽게 이제 정신없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상황이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처음에는 제 인터넷으로 빨리 서칭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 부모님 위독했을 때 어떻게 해서 코로나 이 방역하고 관련된 이것을 제가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서칭을 해봤었는데, 제가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나 형제 자매가 돌아가신 경우나, 그리고 또 위독하신 경우에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아리조나에서 정신없이 LA로 갔습니다. LA에서 그 오후 비행기를 타고 LA 그 다음날 대사관을 갔는데, 대사관을 막상 가보니까 대사관 직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좀 악용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것을 또 문제가 있었던 분이 계시다 보니까 사망하는 경우에만 자가격리 면제 진단서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곳에서는 해줄 게 없다. 그래서 무조건 한국으로 가셔라. 한국으로 가셔서 그 자치하시는 그 담당, 그 보건소나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정말 한국에서 막상 넘어오니까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땅히 해주실 건 없는데, 이제 이분께서 그래도 조금 이 부모님이 앞으로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거나, 만약에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아버님께서 무슨 일이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동행을 하셔서 제가 격리하는 기간에도 잠깐 입관식 같은 경우에 좀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까지 얘기는 해놓은 상황인데, 오늘은 그런 얘기도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영상을 켰고요. 또 한번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넘어오면서 이제 또 이제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방역을 하며 이런 격리 절차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정말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경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만약에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이 위독하시거나, 만약에 힘든 상황이 친지분께서 위독하시거나 형제자매가 위독한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넘어오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격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2주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나라에서 매뉴얼을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무원분들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매뉴얼을 따르라고 시키는 분위기 같아요.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만약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끊어줍니다. 그 자가격리 면제서가 있어야만이 자가격리를 면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100% 면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분들이나 다른 분이 동행해가지고 해야 하는 경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서 저처럼 그냥 부모님께서 막 위독하셔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만 갇혀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으로는 부모님께서 제가 자가격리 끝날 때까지, 저희 아버님께서 자가격리 끝날 때까지만 조금 참고 버티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에서, 우선은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실제로 공항에는 거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리조나에서 LA로 제가 넘어와서 대사관이 LA에 있기 때문에 LA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LA 공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가 복잡하기로 상당히 유명한 공항인데 정말 요즘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항 안에도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시아나 에어라인을 탔는데 아시아나항공도 좀 자리가 많이 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리가 비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항공사에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빈 비행기에서 승객을 조금만 태우고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도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타이 에어라인하고 뭐 차이니스 에어라인 이런 그 여러 개의 다른 항공사하고 얼라이언스를 맺은 항공사 분들을 같이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비행기를 타보니까 한국 분들은 몇 분 안 계셨고요. 대다수가 제가 탔던 비행기에는 그 태국에서 오신 분들, 태국을 가시는 분들, 타이 항공 분들, 그 중국 가시는 분들이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좌석이 하나, 둘, 좌석 세 개 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방역하는 장면이나 비행기 안에서는 사진을 찍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좀 위험한 상황이어가지고 뭐 사진을 찍고 제가 그런 좀 경황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사진 찍고 이런 걸 보여드리면 조금 더 편할 건데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이 이렇게 3개가 있다면 보통은 가운데를 비워놓고 양쪽 좌석을 이렇게 다 앉혀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가운데 좌석을 다 비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에어라인 쪽에서는 좀 손해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지켜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까 그것은 한국에서 참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방역 절차를 겪었어요. 그냥 한 번만 겪는 게 아니라요. 정말 엄격하게 한 5번? 제가 얼추 4번, 5번에 걸쳐서 다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처음에 가가지고 뭐 서류 쓰고 너 증세가 있냐 없냐 하고 온도 체크한 다음에 그것도 넘어가서 또 그 다음 단계에서도 또 증상이 있냐 없냐 또 검사하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각자 핸드폰에 앱을 까는 게 있어요. 그게 자가격리 앱인데 그 앱을 깔아야만이 이제 내 동선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앱을 깔지 않으면 또 증서를 주질 않습니다. 그 앱을 또 깔고 나면 또 뭐 증서를 주면 다음 단계를 가서 거기서 또 증서를 또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검역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뭐 가져온 거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측정하는 거 검역이라고 하나요? 뭐 거기에 이제 제출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갔는데 나가서도 인천공항에서도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이나 공항에서 나온 사람들만 이동할 수 있게 선을 쫙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나도 편리하게 도움을 주셨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어요. 이제 어떻게 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나. 그래서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뭐 버스를 이용하면 이제 대중교통인데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택시를 타야 한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이 있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확실하게 정책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정확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방역복을 이제 입으신 분들께서 각지 뭐 강원도면 강원도, 전라도면 전라도, 전라남도, 뭐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딱 세워놓고요. 그 분께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뭐 그러면 이제 자가격리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저 자택 주소, 제 보호자 주소,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까지도 거기서 유심칩을 구입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 폰이기 때문에 미국 폰을 갈고 유심칩을 꽂으면 또 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전화번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까지도 제가 안내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 보호자한테까지도 전화를 해서 이분이 뭐 지금 그쪽으로 가신다는데 아시는 분입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다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 전화를 했는데 그게 가짜 번호로 기입하신 분도 있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것을 다 기입을 하고 나서 우리 이런 자가격리자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또 리무진 버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참 놀랐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내려가야 하나 택시비가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이 전라도까지 오려면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 고향까지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게 딱 보니까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같은 데는요, 전라도 같은 지역은 전라북도 같은 지역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지역은 우선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가는 표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쪽에서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끊어갖고 오니까 이 표를 끊어가지고 이 인천공항 리무진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인천공항 리무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타시면 휴게소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갑니다. 이것은 이제 자가격리자들, 해외에서 오신 분들만 탈 수 있는 버스인 거예요. 나라에서 이제 마련을 하신 거겠죠. 그 버스를 타고 무조건 쉬지 않고 휴게소도 거치지 않고 전주 월드컵 경기장까지 딱 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인천공항에서 보통 전주까지만 간더라도 3시간 막 3시간 반 걸리거든요. 시간을 재보니까 2시간 좀 넘었더라고요. 와, 그만큼 빨리 달리신 건지 휴게소를 안 거쳐서 그런 건지 엄청나게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버스를 타시기 전에 다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우선은 전라도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선은 버스를 타고 가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리시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려서 거기에 보신 분들을 모두 남원으로 또 태우고 간대요. 남원에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용하시는 무슨 뭐 워크샵 이런 행사하는 그런 빌딩 같아요. 거기에서 하루 격리를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코로나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자기 본인 집이나 자기가 자가격리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서 또 남원에서 그 남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분이 또 그 차를 또 끌고 오셨더라고요. 큰 밴 같은 걸 끌고 오셔가지고 한 6, 7분들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타고 가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가보니까 우선은 그냥 인원 체크만 하고 각자 방을 또 배정받고 그래도 방을 또 주셨어요. 개인당 하나씩.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 샤워도 하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밥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또 아침밥 먹고 거기서 또 아침에 나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맡았습니다. 코로나 검사가 하고 나니까 한 6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한 6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먹고 코로나 검사 받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6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니까 6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또 점심밥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밥 맛있게 먹고 이제 6시간 후에 이제 거기 있으신 분들은 다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음성이 나오고 나니까 그러면 전북 지역에서도 전주에서 오신 분 군산에도 오신 분, 여러 지역에서, 전북 지역에서도 여러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전주긴 한데 또 저희 어머니 고향이 전북 진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북 진안 보건소에서 또 저만을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각각 지역에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저를 이제 격리하는 거에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또, 격리 물품 중에 마스크, 스프레이부터 소독하는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또 일회용 밥,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을 수 있는 밥, 라면, 참치캔, 거기다가 혹시 아프면 빨리 회복하라는 거지. 이런 영양제 같은, 홍삼 드링크 같은 것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나라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정책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주시면서 이제 자가격리만 잘 하시고, 앱만 잘 확인하시고, 하루에 한 2번씩 앱을 확인하시고 온도 체크하시고 몸의 컨디션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며칠 지났는데 그렇게 잘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안에 아버님께서 무슨 일이 생기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으로는 못 찾아가고요. 혹시 이제 장례식장에 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께서 정말 이제 보건소에서랑 연락 오시는데 너무 죄송하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걸 원치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부모님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왔어야 했네. 근데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또 증서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증서를 뽑으려고 LA 대사관까지 가서 대사관까지 또 증서를 뽑아서 또 20몇 시간 걸려서 또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온 다음에 또 하루 또 격리를 하고 격리가 끝나고 나서 또 양성이 나오면 저는 이제 갇혀버리는 거고 음성이 나오면 다시 또 고향으로 내려와서 또 참석도 못하고,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독하셨을 때 보통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긴 한데, 이제 그래도 위독한 상황에도 저처럼 이렇게 넘어온 상황에도 그냥 자가격리를 하고 막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집에 아들 하나다 보니까 이게 돌이이기 때문에 제가 오긴 왔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격리하는 동안에 마음도 찹찹하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까 어떨까 한번 하다가 그래도 이제 격리하는 동안이 한 2주 동안 돼요. 그래가지고 틈틈이 여러분들께 뭐 그냥 격리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조금 시간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뭐 드릴 수 있는 말씀 있으면 드리고 조금 이것저것 여러분들하고 좀 재밌는 얘기들도 나눠볼 수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뭐 방역적 차를 좀 이렇게 겪었었고 지금 격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하나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뮤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